안녕하세요. 심리장학입니다. 오늘 교육방송은 기업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종목을 선정하실 때 중장기를 하실 분들은 기업 분석을 먼저 통해서 차트를 바라보셔도 되고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차트가 이쁘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가지고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서 뽑아서 종목 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종목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타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업 분석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든든하실 거예요. 그냥 차트의 흐름만을 보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조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차트에만 의존을 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믿을 구석도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적어도 지금 오늘 제가 방송하는 기업 분석하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분석을 하시고 나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 분석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기업 분석에서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성장 가치고요. 성장 가치. 두 번째는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 가치. 네 번째는 배당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방법은 이 4가지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성장 가치나 수익 가치가 아니라 자산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먼저 성장 가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 가치라는 것은 일단 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 업종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큰 시장을 먼저 바라보고 그 종목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성장할지 말지는 그 혼자 기업이 잘나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트렌드가 뭔가요? 휴대폰 쪽이죠. 요즘에 게임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막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도 날아가고 있고, 어쨌든 그 모든 게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휴대폰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산업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가 먼저 발전할 건지에 대한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으며, 그런 종목들이 성장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이 종목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성장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어느 정도 길러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성장 가치에 대해서 이 종목은 무조건 성장할 거야, 그렇게 바라보시면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 가치를 따지시려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군 중에 어떤 산업이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사를 통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시든 그런 쪽으로 조금 눈이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장 가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에 중장기 종목이라고 해서 글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수익 가치는 그렇게 높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가치라는 모델을,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이나 재무관리 쪽으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모형,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을 뽑아내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 모형들을 보면은 수익 가치를 대입을 하는데요.
향후 10년간에 대해서 모두 예측치입니다. 예측을 합니다. 예측.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 가치랑 수익 가치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앞으로 발전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 가치는 지나온 과거 데이터로만 파악을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앞으로 하향산업이면 수익이 안 날 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수익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벌써 과거에 발표된 수익은 그 결과치가 벌써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그닥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익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데이터 값을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전부 다 그러니까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산 가치를 위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정 가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제 조건으로 성장 가치나 여태까지 나왔던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밀어두고요. 자산 가치 쪽으로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적정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모든 HTS에서 제공을 합니다. 기업 분석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는 가지고 일단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 분석을 바라보실 때 어떤 종목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실 때 제일 먼저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적어도 어떤 산업군에 속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고 나서 내려오시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내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발행 주식수입니다. 특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발행 주식수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테마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해드릴 텐데요. 테마의 형성 과정과 어떻게 대장주가 탄생을 하고 이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릴 때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이 발행 주식수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가격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뭔가요? 시가총액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 곱하기 지금 현재 가격을 하면 시가총액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너무 큰 종목은 세력이 관리를 할 때 시총이 높으면 주가 관리를 못합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잠깐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발행 주식수를 좀 보세요. 시총하고. 이유는 너무 크면 이 종목의 시총이나 발행 주식수가 너무 많으면 그 종목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발행 주식수와 시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주 정도 내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등했던 대장주, 급등했던 종목도 모두 볼 필요는 없고요. 테마주 중에 대장주를 한번 이렇게 쭉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많지 않습니다. 발행 주식수 자체가. 그래야 세력들이 자기들이 핸들링 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행 주식수가 거래된다는 게 아닙니다. 발행 주식수에서 이렇게 밑에 쭉 내려오시면 주주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이 주주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 몇 주를 들고 있는지 대충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최대 주주의 물량이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봤던 그 총 발행 주식수에서 얘들은 지금 묶여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주식수들입니다. 얘들은 거의 묶여있는 주식이라 보시면 돼요. 최대주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총 발행 주식수에서 묶여있는 이 주식수를 빼면 뭐가 되나요? 유통 가능 물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물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 물량이
한 700만 주에서 1000만 주 되는 종목들이 급등을 잘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 분석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방금 전까지는 팁이었고요. 이제 기업 분석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분석을 하실 때 밑에 쭉 내려오면 재무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어렵게 설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 부분만 일단 우선적으로 체킹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떠드는 기업 재무 분석을 해서 적정가치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것은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문가 못지않게 적정가치를 어느 정도 산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매출액을 일단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매출액은 왜 보냐면 기업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성장 가치와 조금 맞물리는 이야기인데요. 매출액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산업군에 속해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아무래도 점점점 늘어나는 종목들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업 가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기업 분석을 다 하실 때 먼저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쭉 내려보시면 왜 안 보일까요? BPS라는 게 있습니다. BPS 이것을 일단 눈여겨봅니다. 잠시만요. BPS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이 회사에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지금 가령 자산을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100만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예요.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망했을 때 주주가 5명이라고 쳐봐요. 주주가 총 5명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 그러니까 2,000원씩이 가져갈 수 있죠. 5명이서 이 회사에 2,000원, 2,000원, 2,000원씩의 자기 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시장에서 지금 당장 망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100만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주는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현금이나 그 다음에 뭐 물건이나 유동자산이나 어쨌든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지분만큼. 망한다고 빵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2,000원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2만원씩인가요? 20만원씩요. 죄송합니다. 1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20만원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산이 지금 현재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회사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BPS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말했듯이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100만원의 자산을 나누기 5명이라고 했습니다. 5명. 그게 주식수죠. 한 주가 1명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한 주가 1명이라고 치보세요. 그럼 주식수로 나눈 게 그 회사의 총 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것이 BPS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하더라도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한 명씩 한 주를 가진 사람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에 74만 7천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청산가치라고 바라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서 청산을 할 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가서 물건이나 현금을 이만큼 들고 오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BPS를 청산 가치로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EPS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에서 저평가됐다. 저평가됐다. 그거를 말할 때 어떤 기준을 말하냐면 BPS로 말하거나 아니면 PBR, PBR 이런 걸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정 그러니까 저한테 제공이 된다면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있는데 그애들은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라고 무조건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세요. 청산가치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한 주에 대한 가치가 74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만약에 2억짜리를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2억짜리를 하는데 이 이제 2억짜리를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면 분양가가 2억이고 몇 평인지 상관없이 하여튼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2억이고 그것을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매매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할인을 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프리미엄을 얹어서 줄 것인지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살 때 그럼 제가 지금 아파트를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의 위치가 상권이 좋거나 아파트의 전망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가지 조건이 좋았을 때 프리미엄이라는 게 뛰게 됩니다.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사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 아파트가 별 그닥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할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내가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하면 74만 7천 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내가 이 주식을 삼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주주가 된다는 것은 이 회사를 내가 한 주를 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망하면 74만 원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데 이 회사를 비싸게 주고 살 것인지 싸게 주고 살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ROE입니다. 이 ROE는 무엇이냐면 ROE는 자기가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을 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 자본과 그 다음에 위에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사채를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은 뭐 신주인석구부 사채, 전환사채 뭐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런 돈을 빌려와서 내 돈까지 합해서 회사를 운영하죠. 근데 이 ROE는 빌려온 거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이 회사를 굴렸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자기가 가진 돈으로 굴렸을 때 20%에 대한 수익률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 지금 당장 망하면 75만원에 할게요. 부르기 편하게 75만원짜리를 얼만큼 비싸게 주고 살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ROE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질문을 먼저 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자기 본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적정 이익률 내가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면 얼마를 벌어들여야 적정이라고 말을 할까요? 시장에서 10%입니다. 인건비 이런 거 다 주고 줄 거 다 주고 내한테 손에 딱 쥐어 떨어지는 게 내 손에 딱 떨어지는 돈이 10%면 그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3% 5% 될 것 같으면 회사를 왜 운영합니까?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시장에서 금융상품이라고 널려있는 그런 금융상품에 투자만 하더라도 4% 5%대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바라보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률이 ROE가 10%가 적정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20%라는 것은 프리미엄을 붙여줘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 그 회사는 시장에서 벌고 있는 회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75만원짜리를 10% 벌고 있으면 이 적정 가치는 75만원짜리입니다. 자산 가치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지금 현재 140만원, 150만원 사이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10년의 주기를 두고요. 10년의 주기를 두고 쭉 이어서 볼 때 기업이 결국 수렴되는 것은 BPS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자산 가치에 전부 다 수렴합니다. 성장 가치 꿈으로 희망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고요. 실제로 주식들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BPS 자산 가치에 전부 다 수렴합니다. 통계적으로 데이터 값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하시면 주가는 여기에 다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 가치를 구하실 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BPS ROE 딱 두 개만 보면 됩니다. 75만원짜리를 비싸게 주고 살 것인지 싸게 주고 살 것인지 10%면 75만원 주고 사면 된다는 거예요. 20%면 2배 주면 됩니다. 5%면 할인해서 반값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불과 작년에 75만원짜리가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막 흘러갈 때 흘러가다가 70만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돈 많으신 분들은 싸그리 다 잡아라고도 말씀을 드린 구간입니다. 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얘는 따블이 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적정 가치로 따지면 결국은 얘가 140만원에 수렴합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제가 말한 논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가치 분석에 전부 다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적 제가 그 1, 2, 3, 4강을 통해서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는 기업 가치를 보고만 투자를 한다. 차트는 전혀 무시한다. 그랬을 때 우량한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코스피 50 안에 드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데이터 값을 가지고 기업 가치 분석으로 매매를 하시면 수익 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빨리 올라갔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탄력을 굉장히 잘 받아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렴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다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잠시만요. 없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실 때 다른 EPS 퍼가 1 이하다. EPS가 몇 이하다. 그러니까 저평가다. 매수해라. 그딴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망합니다. 저평가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왜 제가 퍼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냐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1퍼가 1 이하면 저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퍼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퍼가 무엇이냐면요. P가 프라이스입니다. 주가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레이트고요. 그러니까 퍼 할 때 PBR PER 말고요. PBR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PBR이라는 것은
EPS 말고요. BPS 이거 말고요. BPS 말고 PB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P가 프라이스, 현재 가격, 주가의 가격이고요. B가 자산입니다. 그러면 1 이하면 저평가라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산이 75만원인데 주가가 75만원 밑으로 있으면 저평가랍니다. 말이 됩니까? 그냥 그것은 아무런 프리미엄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종목을 할인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자산보다 떨어져 있으면, 청산가치보다 떨어져 있으면 저평가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PS, 그러니까 죄송해요. EPS나 PER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허무한 거고, 너무나도 허무한 말이고요. 너무나도 허무한 말입니다. 다 그 내용을 알고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전문가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영을 전공하실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거나 설명을 못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말하는 EPS, PER, 그러니까 PBR, 전부 다 거의 허구입니다. 허구. 그걸로 현혹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BPS에 전부 다 수렴합니다. BPS와 ROE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기업 분석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있죠.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하고 하십시오. 아셨죠? 그러니까 우량한 종목으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 차트에 무관하게 나는 끌고 갈 매매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응용하면 조금 더 편하죠. 1, 2, 3, 4강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발행 주식수와 유통 가능 물량을 체크해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꼭 보세요. 발행 주식수입니다. 발행 주식수. 왜냐면 지금 잘 보시면 삼성전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늘어난 종목들도 많습니다. 잠시만요.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게요. 이 종목 디지털 대성입니다. 요즘에 급등을 하고 있는,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 마세요. 아셨죠? 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냐면요. 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냐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왜 하냐면 돈을 받고 증자시키겠다, 주식수를 늘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서 주식을 발행시키고 돈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유상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건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신사업이나 정말로 뭔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주식수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한다면 그런 종목은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정말로 투자를 할지, 뭔가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거나 지금 현재 수익이 안 나서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악재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건전한 회사가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주가가. 아무튼 여러분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행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는 주식 종목은 하지 마세요. 건전하지 못한 회사들입니다. 대부분이. 건전하게 신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받는 회사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지 시장에 또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무상증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피자가 이렇게 네모나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피자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고 칩시다. 피자가 이렇게 네모나다고 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 이 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4명이. 무상증자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그냥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큰 파이를 먹을 수 있던 사람이 그냥 나눠서 2조각 먹는 거예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주식수를 주는 거거든요. 주주들한테. 1대1 무상증자는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를 더 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상증자는 그냥 이게 큰 거 한 개 들고 있으면 되는데 나눠서 한 개 한 개 2개를 들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파이는. 그러면 무상증자를 왜 하냐면 그런 경우에요.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무상증자를 왜 하냐면 자기들이 원래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적어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활발하게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기타 등등으로 그런 식으로 무상증자를 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몫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파이만 나눌 뿐입니다. 이렇게. 근데 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안 좋은 거냐면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만약에 한 주 이렇게 크게 있을 때는 매도하는 물량이 한 주밖에 없죠. 근데 이걸 파이로 나눠버리면 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버릴 수 있는 물량이 4주에서 8주로 늘어나 버립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 분석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회사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일단 부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정말로 투자가 필요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것은 거의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쓰레기 잡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테마에 여러 종목이 있으면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대장주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실력이 미미하다 싶으면 그 테마들 중에서 제일 안전한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매매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하실 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BPS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청산가치, 이 회사가 지금 망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75만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한 주를 살 때 얼마를 주고 살 거냐, 프리미엄을 주고 살 건지 아니면 할인해서 싸게 살 건지, 그때 기준이 ROE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10%일 때가 적정입니다. 그러니까 75만원짜리를 10%라고 지금 있다면 ROE가 75만원이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20%라는 거죠. 그러면 150만원까지는 주고 사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 분석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면서, 그러니까 보자마자 1초, 2초, 10초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어렵게 설명하죠.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교육방송은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